하늘은 맑았다. 인천공항의 출국장은 여느 때와 같이 분주했지만 정영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65살 평생을 군 정비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은퇴한 그는 오늘 처음으로 혼자 해외여행을 떠나는 중이었죠. 손가락으로 여권의 가장자리를 쓸어내리며 정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나. 혼자 비행기를 타고 손자 졸업식에 간다니. 지난 40년간 그는 항상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충실한 남편이었으며 국가의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한 사람의 할아버지였어요.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손자 민우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나는 할아버지였죠. 아내 미선은 류머티즘 관절염이 심해져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 준영은 회사 출장으로 공항 배웅조차 나오지 못했어요. 그저 전화통화로 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라는 말이 전부였죠. 정영호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혼자 견뎌왔으니까요. 출국 심사대 앞에 서서 정영호는 여권을 내밀었어요. 심사관은 기계적으로 스캔하고 도장을 찍어 돌려주었죠. 별다른 말 없이 정영호는 그 순간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평생 국가를 위해 살아온 그가 이제는 그저 한 명의 노인 여행객일 뿐이라는 현실이 가슴을 스쳤어요. 비행기 내부는 차가웠습니다. 정영호는 창가 좌석에 앉아 이륙하는 비행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작아져 갔죠.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정영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그 땅이 이제는 그를 보내주는구나 하고요. 캐나다 입안에서 낯선 국가의 이름을 굴려봅니다. 딸 수진이 2년 전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손자 민우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정영호는 손주의 성장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먼 타국에서 자라는 손자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기억할까 걱정되었습니다. 비행기가 12시간을 날아 토론토 공항에 도착했어요. 정영호는 피로에 지친 눈을 비비며 활주로에 내려앉는 비행기의 진동을 느꼈죠. 이제 토론토에서 밴쿠버로 가는 내륙 항공편으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딸 수진이 미리 예약해둔 티켓이었어요. 한국을 떠나온 지 12시간 만에 또 다른 나라를 만나는구나. 정영호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아 내륙선 환승 카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긴 비행으로 다리가 뻐근했지만 손자를 만날 생각에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이제 곧 만날 수 있을 텐데 그 아이는 얼마나 자랐을까요? 정영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의 환승 카운터는 분주했습니다. 다양한 언어가 공기 중에 뒤섞여 낯선 소음을 만들어냈어요. 정영호는 긴 줄에 서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해외에서 혼자 비행기를 갈아타는 것이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군 생활에서 단련된 침착함으로 상황을 살폈어요. 다음 분 어서 오세요. 마침내 정영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딸이 예약해준 내륙항공권 확인 메일을 프린트해 카운터 직원에게 내밀었어요. 금발의 젊은 여직원은 미소 지으며 정영호의 여권과 예약 종이를 받아들었죠. 토론토에서 밴쿠버로 가는 표입니다. 딸이 예약해줬어요. 정영호는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그러나 점점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눈썹을 찌푸리고 화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더니 동료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여기 예약 정보에 문제가 있네요. 시스템에 기록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영호는 어리둥절했어요. 딸 수진이 꼼꼼하게 챙겨준 예약인데 뭐가 잘못됐을까 싶었죠. 그는 다시 한번 예약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저 확실히 딸이 예약했는데 문제가 있나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경직되어 보였어요.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정영호는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거의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껴졌어요.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담당자가 곧 와서 도와드릴 겁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정영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다른 승객들은 순조롭게 체크인을 마치고 가는데 왜 자신만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요? 그때 파란 제복을 입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정 선생님?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그의 표정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정영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그는 조용히 남성을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테이블 하나와 의자 3개가 있었고 벽에는 캐나다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정영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혼자 외국 땅에서 이런 상황에 처하니 당황스러웠지만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그는 겉으로 동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등을 곧게 펴고 심호흡을 했어요. 왜 저를 이곳에 데려온 건가요? 파란 제복의 남성이 대답하기 전에 다른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여성이었고 똑같은 제복을 입고 있었죠. 그녀는 정영호의 여권과 예약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정 선생님, 저희는 공항 보안 담당자입니다. 선생님의 예약에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잠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정영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손자에게 가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한 답해드리겠습니다. 차가운 회색빛 방 안에서 정영호는 낯선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40년 가까이 군인으로 살아오면서도 이런 식으로 신문받는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2명의 보안 요원이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관찰했죠. 정 선생님, 왜 예약이 갑자기 바뀌었나요? 왜 급히 고급 좌석으로 변경하셨습니까? 여성 직원이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정영호는 어리둥절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았죠. 제가 바꾼 적 없습니다. 딸이 표를 예약해줬어요. 표가 바뀐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정비사로 일하며 단련된 차분함이 그를 지탱해 주었어요. 남자 직원이 끼어들었죠. 혼자 오셨나요? 네, 혼자 왔습니다. 밴쿠버에 사는 손자 졸업식이 있어서. 정영호가 대답하는 동안 여성 직원은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의심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영호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들 나를 뭘로 보는 거야?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이 이국 땅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정영호는 표정을 굳게 유지했죠. 예약이 원래는 일반석이었다가 출발 직전에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변경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남자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정영호는 순간 이해했어요. 딸 수진이 자신을 위해 좋은 자리로 업그레이드해 준 모양이었죠. 아, 그건 딸아이가 한 일 같습니다. 제가 관절이 좋지 않아서. 정영호는 무릎을 가리키며 설명했지만 두 직원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에 차 있었어요. 여성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 선생님, 캐나다에 얼마나 체류할 예정인가요? 일주일입니다. 손자 졸업식 참석하고 바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숙소는 어디로 잡으셨죠? 딸네 집에서 지낼 겁니다. 밴쿠버 리치몬드에 있어요. 질문이 계속될수록 정영호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신을 믿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분명했어요. 왜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남자 직원이 라디오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어가 빨라 정영호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분명했어요. 간간히 들리는 단어들에서 그들이 자신을 의심스러운 여행객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느꼈죠. 휴대폰을 잠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정영호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여성 직원이 그것을 받아들고 전원을 껐어요. 그리고 투명한 봉투에 넣었죠. 잠시 보관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돌려드릴게요. 정영호는 그제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휴대폰이 없으면 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죠. 그는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밖에서 다른 직원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시니어 아시아인 혼자 급한 표 변경. 혹시 서류 문제? 여권은 진짜 같은데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였지만 정영호의 귀에는 또렷이 들렸습니다. 평생 비행기 엔진 소리 속에서 작은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도록 훈련된 귀였으니까요. 그는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나는 평생을 나라 지키며 살았어.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지만 정영호는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분노를 드러내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는 심호흡을 하고 생각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정영호는 이미 30분째 신문실에 갇혀 있었어요.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 차가운 금속 의자,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의심의 시선들. 평생 조국의 하늘을 지키던 사람이 이제는 외국 땅에서 잠재적 위협으로 취급받고 있었죠. 정영호는 손목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밴쿠버행 비행기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대로라면 탑승 시간에 맞춰 게이트에 도착하기 어려울 것 같았죠.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 비행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가도 될까요? 정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보안 요원들은 그저 형식적인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여성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사무적인 냉정함이 더 강했어요. 정영호는 무력감을 느꼈죠. 이곳에서 자신은 그저 하나의 비정상 패턴 승객일 뿐이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더 커졌어요. 새로운 직원들이 도착한 모양이었죠. 정영호는 자신의 케이스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웠습니다. 한국 노인, 혼자 여행, 1등석 업그레이드, 프로파일 맞추어 봐. 이민 서류 문제 가능성은? 체류 의도 확인해 봤어? 정영호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어떤 의심을 받고 있는지는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불법 체류자가 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정영호는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군에서의 40년은 항상 존경과 신뢰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하늘을 나는 전투기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밤낮 없이 정비하던 그였죠. 지금 이 순간만큼 무력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지? 딸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전화기도 압수당했고. 정영호는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그림자를 지켜보았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발소리와 대화 소리가 마치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순간 정영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죠. 내 가방에는 정영호는 천천히 자신의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의 가방은 확인했지만 특별히 관심을 두지는 않았어요. 그 안에는 그가 평생 소중히 여겨온 것들이 있었죠. 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도 될까요? 정영호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두 보안 요원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무엇을 꺼내시려는 건가요? 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제가 누구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꺼내세요.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정영호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자에게 줄 선물들 사이에 투명한 서류 파일이 있었어요. 빛바랜 사진들과 문서들이 보였죠. 정영호는 그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누구인지 말해줄 겁니다. 파일을 펼치자 맨 위에는 군무원 제대 증명서가 있었어요. 그 아래로는 UN 파병 경력 사본이 보였죠. 정영호는 이 서류들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증명하는 기록이었으니까요. 두 보안 요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유엔 파병 경력 사본에 시선이 고정되었죠. 유엔 파병? 코리아? 여성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영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존엄이었죠. 정영호는 천천히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안 요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그가 군복을 입고 비행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단정하게 정돈된 제복, 자부심으로 빛나는 눈빛. 그 옆으로는 각종 표창장과 감사장이 놓여 있었죠. 저는 대한민국 공군에서 정비부사관으로 40년간 근무했습니다. 이건 제대 증명서고요. 이건 제가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되었을 때의 기록입니다. 정영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35살 때. 그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해외에 파병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했죠. 낯선 땅에서 조국의 이름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시간들. 보안 요원들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여성 직원이 대한민국 여권을 집어들고 살펴보더니 남자 직원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한국 여권은 조작이 거의 불가능한데? 남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람 진짜로 군인이었나 봐. 그들의 대화가 정영호의 귀에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목소리였어요. 정영호는 그들의 태도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죠. 여성 직원이 다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 선생님, 정말 인상적인 경력이세요. 공군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질문의 톤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의심보다 존중이 담겨 있었죠. 정영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비행기 정비였습니다. 전투기, 수송기, 다양한 항공기의 엔진과 전자 시스템을 점검하고 수리했어요. 한 번은 비상 착륙한 F-16의 엔진을 12시간 만에 복구한 적도 있죠. 정영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평생을 바친 직업에 대한 애정이었습니다. 그 나라, 지금 전 세계에서 신뢰도 탑이지. 남자 직원이 동료에게 말했어요. 정영호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자신을 대신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성 직원이 무전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보고했습니다. 영어로 빠르게 대화가 오갔지만 정영호는 한국 공군, 베테랑, 유엔 경력 같은 단어들을 간간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죠. 정 선생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겠어요? 담당 책임자가 곧 오실 겁니다. 정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더 편안해졌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다시 한번 서류들을 정리하며 여권을 바라보았습니다. 태극 문양이 새겨진 여권. 정영호에게 그것은 단순한 여행 서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평생 지켜온 나라의 상징이었고 지금은 그 나라가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였죠. 여권 위에 놓인 군 제대 증명서를 바라보며 정영호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그가 이제는 국가가 자신을 지켜주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보안 요원들은 이제 정영호를 의심스러운 여행객이 아닌 존중받아 마땅한 군 베테랑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 없었어요. 대신 어떤 종류의 경외심이 깃들어 있었죠. 문이 열리고 새로운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고 다른 직원들보다 더 격식 있는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정영호의 서류들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 선생님, 저는 이곳 보안 책임자 마이클 토마스입니다. 당신의 여권과 군 경력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있었지만 동시에 존중의 기색도 느껴졌어요. 정영호는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이제 무언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보안 책임자 마이클 토마스는
정영호의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특히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 기록과 대한민국 공군 정비사 경력 부분에서 눈빛이 달라졌죠. 그는 서류를 다 살펴본 후 정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정비사, 유엔 평화유지 파병 기록도 있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의가 담겨 있었어요. 정영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은 다른 보안 요원들을 바라보았죠. 이분은 민간인이 아니라 군 베테랑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설명해 주시죠.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분명했어요. 여성 직원이 급히 설명했습니다. 예약 정보가 갑자기 변경되었고 패턴 분석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습니다. 표준 절차를 따랐을 뿐입니다. 마이클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정영호를 향해 말했죠. 정 선생님,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보안 절차상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만 당신 같은 분을 이렇게 대한 것은 유감스럽네요. 정영호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이전의 차가운 의심은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존중이 자리 잡았죠.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일을 하신 것뿐이니까요. 정영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평이나 원망이 없었어요. 평생 규율과 절차를 따르며 살아온 그로서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죠. 마이클은 정영호의 태도에 감탄한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욱 존경스러워졌어요. 군에서 어떤 비행기를 담당하셨나요? F-15, F-16, C-130 수송기 여러 기종을 맡았습니다. 마지막에는 F-35 도입 준비팀에 있었죠. 정영호가 대답했어요. 마이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군사 항공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모양이었죠. 정말 인상적입니다. 제 동생도 공군에서 복무했어요. 비행기 정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마치 두 군인이 경험을 나누는 것 같았죠. 정영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비행기 하나를 고쳐야 한다면 밤새서라도 완벽하게 수리했을 사람입니다. 조종사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니까요. 정영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묻어났어요. 그것은 평생을 자신의 직업에 헌신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위엄이었죠. 마이클은 깊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신이 바로 우리가 존경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이클은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들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여성 직원이 정영호의 압수된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남자 직원은 컴퓨터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정 선생님, 당신의 비행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탑승 시간이 남아 있나요? 정영호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밴쿠버행 비행기 출발까지 5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는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게이트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마이클은 결단력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게이트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손잡은 졸업식에 늦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 말에 정영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의심받던 사람이 이제는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그가 군인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생 보여준 헌신과 책임감, 그리고 그가 대표하는 국가의 위상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죠. 정영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약간 저렸지만 그의 자세는 여전히 군인다웠어요. 그는 서류들을 정리해 가방에 넣었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손에 들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따뜻한 자부심이 밀려왔어요. 마이클은 정영호를 따라 보안 인터뷰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직원들은 정영호를 보자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이전의 의심 어린 눈빛 대신 존경의 시선을 보냈죠. 이쪽으로 오시죠. 정 선생님, 특별 통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클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정영호는 그를 따라 복잡한 공항의 내부 통로를 지나갔어요. 평소라면 일반 승객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경로였죠. 보안 요원들은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선생님,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마이클이 걸으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저희는 공항 보안을 위해 일하지만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당신 같은 분을 의심했다는 것은 큰 실수였어요. 정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분노나 원망을 품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이 존중받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죠.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일하는 것이니까요. 저도 평생 그랬으니까요. 두 사람은 공항의 분주한 메인 홀로 나왔습니다.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 앞에 도착하자 항공사 직원이 정영호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정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좌석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탑승권을 내밀었습니다. 정영호는 깜짝 놀랐어요. 탑승권에는 1등석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것은? 네,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저희 항공사에서 드리는 작은 사과의 표시입니다. 항공사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정영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는 별다른 대우를 바라지 않았고 그저 제 시간에 비행기를 탈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었죠. 감사합니다만 굳이 그러실 필요는 아닙니다. 당연히 해드려야 할 일입니다. 마이클이 끼어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함이 있었죠. 정 선생님, 당신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외형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요. 공항 관리 책임자로 보이는 남성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고 정중한 표정으로 정영호에게 인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분을 저희가 오해하다니. 그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정영호는 약간 당혹스러웠지만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에 모인 공항 직원들이 정영호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예를 표했죠. 그 모습에 정영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게이트까지 저희가 직접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항공사 직원이 정영호의 수화물을 받아들었어요. 마이클은 정영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정 선생님, 손잡은 졸업식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도 문제 없도록 제가 미리 조치해 두겠습니다. 정영호는 고마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밴쿠버행 게이트로 가는 동안 그는 문득 자신의 군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매서운 겨울밤, 비행기 정비를 위해 밤을 새우던 순간들, 전투기 엔진의 작은 결함도 놓치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하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진 것 같았어요. 게이트에 도착하자 탑승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정영호를 최우선으로 탑승시켰어요. 그는 1등석의 넓은 좌석에 앉았고 승무원이 즉시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죠. 편안한 여행 되세요, 정 선생님. 창밖으로 토론토 공항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영호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실감했어요.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군인이 되어 세계를 돌아다니고 이제는 외국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손자의 졸업식을 보러 가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가슴속에는 따뜻한 자부심이 가득했죠.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그리고 그 국가의 국민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밴쿠버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졸업식이 열리는 학교 운동장에는 화사한 꽃들이 만개해 있었어요. 정영호는 정장을 차려입고 손자 민우의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해외에서 자란 18살 손자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죠. 할아버지, 민우가 졸업가운을 입은 채로 달려왔습니다. 정영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린 시절 무릎에 앉혀 놀아주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키를 훌쩍 넘어 있었죠. 우리 민우 정말 멋지구나 축하한다. 정영호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우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할아버지에게 학교 이야기를 해주었죠. 밴쿠버에 도착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딸 수진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오늘 드디어 손자의 졸업식에 참석한 것이었어요. 정영호는 이 순간을 위해 먼 여정을 달려왔다는 생각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뿌듯함이 올라왔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근처 레스토랑에서 축하 식사를 했어요. 정영호는 손자가 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을 공부하겠다는 말에 특별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할아버지의 영향이었을지도 모르죠. 저녁 식사 후 정영호와 민우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캐나다의 초여름 저녁은 선선하고 상쾌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죠. 할아버지, 어제 공항에서 뭔 일 있었어요? 민우가 문득 물었습니다. 정영호는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죠. 무슨 말이니? 엄마가 공항에서 전화 왔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보안 검사에서 붙잡혔다가 풀려났다고. 정영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 수진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었는데 민우에게도 전해진 모양이었어요. 별일 아니야.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지. 민우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할아버지 군인 신분증 보여주고 나서 공항 직원들이 완전 태도가 바뀌었대요. 진짜예요? 정영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손자에게 자랑처럼 들리지 않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전하고 싶었죠. 그랬지. 처음에는 나를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봤나 봐.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알게 된 후에는 달라졌단다.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에게 할아버지는 항상 평범한 노인이었을 뿐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대단한 군인이셨나요? 정영호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의 표정은 겸손했지만 눈빛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죠. 나는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야. 대단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속했던 나라지. 정영호는 주머니에서 여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함께 보관하고 있던 군 제대 증명서도 꺼냈어요.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손자에게 보여주었죠. 공항에서 대한민국이 나를 대신해서 해명해줬단다. 민우는 할아버지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는 느꼈어요. 그는 태극 문양이 새겨진 여권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한국 여권이 있어요. 이중국적이니까요. 근데 이게 그렇게 특별한가요? 정영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손자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답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죠. 민우야, 여권은 종이 한 장이지만 그 뒤에는 나라의 역사와 국민들의 노력이 있단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됐어. 그 여권이 가진 가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야. 민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의 피 속에는 한국인의 정신이 흐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대학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한국을 빛내는 사람이 될게요. 정영호는 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단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라를 빛내는 길이지. 석양이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공원의 나무들 사이로 황금빛 햇살이 비쳤어요. 정영호는 하늘을 바라보았죠. 한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같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영호는 손자에게 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비행기를 정비하던 이야기,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던 이야기,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 민우는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정영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위에 여권과 군 제대 증명서를 나란히 놓았죠. 카메라가 그 두 서류를 비추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그것은 종이 한 장 너머의 신뢰이자 우리가 쌓아 올린 자존심이다. 국가는 단순한 영토나 체제가 아니라 그 구성원들의 삶과 노력,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다. 정영호는 그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써왔고, 이제 그 페이지는 손자 민우에게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 사람의 존엄함은 때로 한 나라의 존엄함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오늘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일어난 작은 에피소드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